되게 테이블로 하니까 좋던데? 그렇게 해볼까요 한번? 안정적이잖아. 이게 지금 전에에 비해서 되게 네. 내가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아유 이게 뭐 그건 테이블이 있어도 똑같을 것 같지 역시 않으세요? PD의 편집권 있는 사람과 동시 출연은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걸. 모든 편집 포인트가 본인 이쁘게 나오는 걸로 맞춰져 있어가지고. 그럼. 당연하죠. 저희가 계속 이제 뭐 미스트롯 시즌 2와 타 방송을 비교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으나 비교는 그닥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그런데 이제 미스트롯 시즌 2가 왜 이렇게 잘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이제 맞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정확히 어떤 이유 때문에 시청률이 잘 나온다, 누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섣부른 감이 있어 보이고, 이제 절반 이상이 이제 탈락을 하고 이제 본선 진출자가 결정이 됐는데, 여기서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게, 그러면 과연 미스트롯이 기존에 있던 미스트롯 시즌 1이나 미스터 트롯과는 어떤 부분이 달라졌느냐를 봐야 되는데, 처음으로 초등부를 신설했다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더 어마어마한 부분은 초등부에 총 7명이 출연했는데 전원 다 본선으로 올라간. 다 올라갔죠. 그래서 그 이제 미스트롯 시즌 2 그 방송에 나온 자막을 보면 이렇게 써요. 전 시즌 최초로 한 부서 통째로 본선 진출했다. 오라트를 받아가지고 아예 본선으로 간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 오라트를 못 받아가지고 그 예비 합격자에 있었던 친구들까지 3명이 모두 합격자가 되면서, 이게 사실은 경쟁 프로그램이니까 사실은 상대방이 떨어져야 본인한테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 초등학생 어린 친구 7명이 서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예비 합격자 발표하는 순간 다 저는 막 아니 기쁜 일인데 막 서러움에 북받쳐가지고 막 울고 막 껴안고, 그때 시청률이 32%였어요. 와. 이들을 심사하면서 장윤정 심사위원이 했던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어가지고 제가 좀 적어왔는데, 네. 아이들이 저렇게 잘하는 거 보면서 어떻게 심사해야 될지 너무 난감하다. 그 이유가 다들 그거잖아요. 노래를 그 정도 하면 집에서는 물론이고 그 동네에서도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늘 노래하면 칭찬만 받았었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사실은 냉정한 또 심사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본인도 너무 힘들고 또 아이들도 초등학생들도 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와야 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아마 장윤정 씨뿐만 아니라 모든 심사위원들이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선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호평이 나오고, 또 게다가 또 어느 정도 실력이 다 됐기 때문에 전원 본선 진출했지만, 이제 본선 가서는 탈락자도 이제 나오게 될 테고 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잘 할지, 또 보이스트롯에서 보면 잘하던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다 보니까 긴장해가지고 음이탈이 나거나 이래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 친구들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뭐 좀 예상으로는 뭐 심사위원들이 탑 3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친구도 있기 때문에, 자 우선 면면에 살펴보면 최연소 트롯소녀 황승아 양 9살이죠. 그 다음에 같은 9살인데 그러니까 4개월 일찍 태어나가지고 최연소자를 놓친 빈티지 보이스 김태연 양, 리틀 송가인 김지율 양 10살, 그리고 공식 공주님 임서원 양 10살, 그리고 아기 트롯 맹수 김다연 양 12살, 트롯 팅커벨 김수빈 양 12살, 그리고 초등부 맏언니 이소원 양 13살, 이렇게 7명이 출연해서 뭐 예선 무대에서 나올 때마다 화제를 양산하면서 미스트롯 시즌2 시청률 견인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본선으로 모두 가가지고 또 본선에서 더욱 놀라운 무대를 보여줄 예정인데, 한 명 한 명 살펴보면 우선 황승아 양이 가장 눈길을 끌었던 한 2명, 3명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은데, 우선 최연소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불렀는데 이 친구가 9살이에요. 본인 말로는 한 트로트를 한 지 한 4년 됐대요. 이 얘기를 들은 장윤정 씨 얘기가 압권이었어요. 그럼 너는 너 평생의 절반을 트로트에 바쳤구나. 이게 한 60년 됐을래나 나온 지가. 이미 환갑을 넘은 노래를 9살 친구가 부르는데, 이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그 6.25의 그 아픔을 다룬 노래가 굉장히 많은데, KBS에서 한번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6.25 하면 가장 떠오르는 노래에서 1위가 이 단장의 미아리 곡이었어요. 이 노래가 담고 있는 그 정서, 감정 이런 걸 얼마큼 표현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거, 이 가사에 담겨 있는 이 가사 전달력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김연자, 주현미, 진미령, 문희옥, 김수희, 조미미, 이미자, 하춘아, 정수라, 서른도 뭐
굉장히 많은 가수들이 불렀고 이 노래를 9살짜리 소녀가 도전을 한 거예요. 엄청난 칭찬과 함께 오라트를 받았는데 네. 당시 이제 진성 씨의 심사평을 들어보면 9살 나이에 가사 전달이나 박자 감정 그리고 멜로디 흐름 같은 거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자기는 정말 트로트의 보배다. 그 작곡가 조용수 씨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9살 아이가 이 노래를 부르는데 도대체 이 슬픔을 이해하고 부를 수 있을까? 왜냐면 노래라고 하는 건 잘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사가 담고 있는 이런 감정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인데 이 노래 이제 나레이션 부분에서 이 친구가 이제 한숨을 하고 확 쉰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 숨을 이렇게 그 슬프게 쉬는 걸 보고 이 정말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이 노래 감정에 푹 빠져 있구나. 그 장면에서 본인은 그 하트를 눌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다음이 기대되는 그런 가수이고 아마도 저희도 한번 이 코너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가장 눈길을 끌었던 초등부는 아무래도 김태현 양이겠죠. 뭐 국악신동이라고 불리고 있고 국악신동이라는 그 딱지를 떼고 싶다. 미스트롯 시즌2를 통해 가지고 트롯에 정말 트롯으로 인정받는 부안의 명물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악을 베이스로 이제 트롯을 도전하는 친구였는데 네. 역시나 노래를 너무 잘했죠. 그래서 그 조용수 작곡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국악을 하는 분들이 트롯을 하면 그 비브라토 그래서 꺾기라고 하죠. 비브라토를 너무 인위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리고 감정도 이미 성인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노래에서 표현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뭐 극찬을 했고 극찬의 최고는 장윤정 씨였죠. 만약에 하트가 10개 더 있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 10명 더 있었다고 할지라도 10개를 다 받았을 거다. 그러면서 그냥 레벨이 다르다. 어른들하고 바로 대결해도 밀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몸 자체가 음악이다. 그럼 굉장한 극찬이거든요. 몸 자체가 네, 음악이다. 그러면서 김준수 씨가 탑7은 뭐 충분히 갈 수 있다 얘기를 하니까 장윤정 씨가 탑3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보이스트롯에 출연해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었는데 3라운드에서 탈락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음이탈이 나와서 탈락을 했는데 역시나 이제 어린 친구들은 이렇게 굉장히 실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무대에서 뭔가 긴장을 해가지고 실수를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여지고 그다음 또 한 명의 굉장히 화제의 주인공 트로트의 신동이라고 불리는 김다현 양이죠. 보이스 트롯에서 준우승을 한 실력자. 그러니까 준우승을 했으니까 이미 검증된 실력자인데 트롯 시즌2에 출연한 이유는 진자리 보고 나오는 거겠죠. 근데 1등을 노리고 아쉽게 오라트를 받지 못했어요. 이미자 선생님의 여자 인생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하트가 2개 부족해가지고 오라트를 받지 못했는데 김대현 양의 노래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이 첫 무대에서 좀 실수했다라는 게 좀 보여지기도 했고 그런 평가도 많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조용수 작곡가의 말에 의하면 좀 키를 잘못 잡았고 고음에서는 약간 더 음을 높게 잡는 이런 실수들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뭐 예비 합격자 돼가지고 본선에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 친구는 실력이 지금 보여준 무대보다 낫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본선 무대에서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실력과 이런 부분에 기대감이 크고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또 유명한 게 그 청학동 김봉곤 훈장의 딸이어가지고 판소리 가르치는 모습이나 이런 게 방송 통해 많이 소개됐었는데 국악 중에서도 판소리를 기반으로 한 트로트 신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리틀 송가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온 친구는 김지율. 본인이 아예 뭐 김지율 이어라 이렇게 뭐 송가인 씨 흉내내서 자기 소개도 했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한마는 대동가 역시 굉장히 어려운 노래인데 이것도 송가인이 불렀지 않았어요? 이 노래를 부르는데 특히 이 방송 때 눈길이 끌었던 게 김준수 씨가 완전히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와중에도 막 옆에 막 계속 부한테 저 진짜 저 꺾기 너무 잘한다. 근데 꺾기를 잘하면 음정이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김준수 씨가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꺾기를 하면서도 음이 탈이 전혀 안 될까? 저 진짜 어려운 거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실력이 출중했고 그런 만큼 당연히 하트를 많이 받아가지고 본선 무대 지킹을 했는데 이 친구도 그냥 지켜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들, 그러니까 그 기본기와 기교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노래를 가지고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큰 친구입니다. 지금 보면 미스터 트롯은 정동원 군 한 명의 힘으로 굉장히 큰 힘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이제 7명의 초등부 학생들이 전원 모두 본선에 가면서 이들이 뭔가 굉장한 매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그러면은 예상해본다면 탑7까지 올라갈 수 있는 친구들 그거는 정말 위험해요? 예상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게 어떤 내신처럼 첫 번째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을 이렇게 더해가는 게 아니라 무대에서 결정나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친구도 사소한 실수 하나로 탈락할 수 있는 게 오디션 프로그램의
한계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하겠죠. 그런 어떤 예외성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굉장히 보는 거고 네. 또 기대를 하고 이 친구가 얼마나 잘할까. 굉장히 완벽한 무대를 보여줬어도 경쟁자가 더 완벽한 무대를 보여주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오디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예상이 전혀 불가능한. 그러니까 지금 뭐 누가 어떨지를 예상하는 건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제 생각에는 최소한 미스터 트롯처럼 탑 7에 한 명 내지 두 명은 초등부에서 가지 않을까. 또 하나는 정동원 효과를 느꼈던 시청자들도 그런 초등부 참가자들한테 비슷한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보이고 그렇기 학습 때문에 효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실력이 밀리지 않아요. 아, 성인부에 밀리지 않기 그게 때문에 진짜 중요한 네. 것 같아요. 게다가 깨끗해요. 너무 연습을 많이 하거나 다른 장르를 하다 오거나 여러 가지 그 나이가 있는 출연자들은 나이가 있을수록 가창력이 뛰어나고 가사 전달도 잘하고 감성도 풍부한 반면에 단점들이 있는데 어린 친구들은 지금 말한 어떤 갖춰야 될 요소들에서는 아무래도 경험 부족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지만 그 결정적인 단점들은 굉장히 없는 깨끗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실력이라면 충분히 그 심사위원들의 얘기처럼 네. 그 어른 그 참가자들을 좀 굉장히 긴장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 갖고 있지 않을까. 이들이 지금 어린 나이에서 점점 나이가 더 들어가서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들이 계속 달라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대중과 함께 성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그 기대감이 크고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시청자들도 굉장히 이들에게 큰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